어느새 이번 시즌도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2020-21 시즌 세리아 30라운드 정리 영상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스페지아와 크로토네의 승격팀 맞대결로 출발합니다. 스페지아의 3대2 승리입니다. 코피지지의 환상적인 골로 크로토네가 먼저 앞서갔는데요. 스페지아는 68분에 베르데가 동점골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크로토네의 시미가 다시 리드를 가져왔는데요. 78분에 터진 골이라서 크로토네 입장에서는 승리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었던 골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스페지아의 마지오레가 89분에 동점을 만들더니 92분에 에를리치가 기어이 역전을 시켜버립니다. 만만치 않은 전력을 과시하며 14위에 위치 중인 스페지아는 이제 강등권과 승점 10점 차로 벌어졌습니다. 세리아 잔류가 거의 유력시되는 상황인데요. 크로토네가 꼴찌이긴 하지만 최근 가장 주목받고 있는 공격수가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시미인데요. 무려 6경기 연속골을 집어넣고 있고요. 그 6경기에서 9골을 몰아치고 있습니다. 득점 순위도 놀랍습니다. 호날두, 루카쿠, 무리엘, 질라탄 같은 공격수와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현재 리그 16골로 득점 순위 4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한편 크로토네가 지긴 했지만 선취골을 넣었던 코피지지, 세리아 데뷔골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파르마와 밀란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밀란이 3대1로 이겼지요. 질라탄의 어시스트를 받아 레비치가 선취골을 만들었습니다. 거기다 최근 많은 비판을 받았던 테오까지 모처럼 공격에서 좋은 실마리를 제공했는데요. 원투 패스로 잘라 들어가면서 캐시에게 완벽한 어시스트를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말이죠, 다소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요. 질라탄이 퇴장을 당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심판 판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심판에게 집에 가라는 식의 언행을 몇 번 했다고 하는데요. 조금 억울할 수는 있겠지만 질라탄은 요즘 입이 참 문제가 많이 됩니다. 주둥이가 문제지? 그렇지. 주둥이가 문제지. 그리고 퇴장 이후 곧바로 파르마에 따라가는 골이 나오는데요. 설상가상으로 돈나르마 골키퍼의 손 쪽에 부상이 발생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밀란으로서는 안 좋은 흐름으로 가는 듯 했는데요. 교체로 투입된 디오고 달롯이 혼자 볼을 몰고 힘차게 달려나가면서 레앙에게 완벽한 어시스트를 넣어주고 쐐기골을 만들어냈습니다. 다 좋았는데 다음 경기 질라탄이 출장 정지 징계를 받게 되면서 아쉽게 경기를 마무리한 밀란이었습니다. 다음 우디네세와 토리노의 경기는 토리노의 1대0 승리였습니다. 시리그 골키퍼가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오면서 경기에 뛰지 못했던 토리노. 하지만 대신 출전했던 밀린코비치 사비치 골키퍼가 4개의 세이브를 기록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반면 공격 쪽에서는 징그럽게도 안 풀리던 토리노였습니다. 하지만 토리노에는 벨로티가 있었습니다. 공중볼 경합 과정에서 우디네스의 아슬란에게 페널티킥을 벨로티가 얻어냈는데요. 벨로티의 PK골이 이 경기 결승골로 기록됐습니다. 강등당할 기세로 내려가던 토리노는 니콜라 감독 부임 이후 어느 정도 기사회생을 했는데요. 강등권과 승점 5점 차, 조금씩 격차를 벌려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토리노가 강등권과 승점차를 벌리게 됐던 이유, 바로 이 경기에 있었습니다. 인테르와 18위 칼리아리 경기는 인테르의 1대0 승리로 끝났습니다. 인테르 선발 명단에 약간의 변화가 생겼는데요. 우선 하키미가 벤치로 가고 다르미안이 선발 출전을 했고요. 경고 누적으로 빠지게 된 바렐라의 자리에는 센시가 아주 오랜만에 선발로 출전했습니다. 센시가 선발 출전이라니 인테르 팬들은 믿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인테르에 입단한 지 2년도 안 된 시점에서 부상을 이만큼이나 달고 살았던 센시였는데요. 지난 시즌 아주 아름다웠던 2개월을 보내고 쭉 부상으로 나가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부상 부위가 한두 군데가 아니라 거의 종합병원 수준이었죠. 그랬던 센시가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반면 칼리아리 쪽에서는 악재가 있었는데요. 절대적인 주전 골키퍼 크라뇨가 역시 코로나19 양성 반응으로 경기를 뛸 수 없었고요. 세리베 출전은 있지만 세리아 출전 경험은 전무한 96년생 비카리오 골키퍼가 세리아 데뷔전을 치르게 됐습니다. 경기 내내 센시와 에릭센이 계속해서 칼리아리의 골문을 두들겼는데요. 비카리오 골키퍼가 세리아 데뷔전이라고는 믿을 수가 없는 침착함으로 여러 차례 선방쇼를 선보였습니다. 사실 에릭센이나 센시가 한 골 정도는 넣을 수 있는 장면들이 많이 나왔었죠. 특히 센시의 플레이가 참 좋았습니다. 예전에 계속 부상당할 때는 정말 욕 많이 했거든요. 제가. 어저께는 왜 못 나오셨나요, 이 씹새야? 특히 바렐라와는 다른 스타일로 경기를 풀어가면서 위협적인 찬스를 많이 만들어줬습니다. 경기가 생각처럼 풀려가지 않자 콘테 감독은 후반 막판 하키미와 라우타로를 투입시켰는데요. 완벽하게 들어맞았습니다. 특히 하키미가 빠른 발로 침투, 다르미안에게 어시스트를 해준 겁니다. 그리고는 뛰쳐나가서 선수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등 따뜻한 명장의 모습까지 선보였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깨달아요. 어쨌든 다르미안은 결승골로 본의 아니게 친정팀 토리노를 도와준 셈이 됐고요. 인테르는 후반기 시작과 동시에 11연승을 달리게 되면서 세리아 신기록을 수립했습니다. 역시 콤바지. 베로나와 라치오 경기가 있었습니다. 라치오가 1대0으로 이겼습니다. 시모네 인자기 감독이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이면서 벤치에 앉지 못했던 라치오였습니다. 최근 원인을 알 수 없는 부진과 골침묵을 겪고 있는 임모빌레는 이번 경기도 좋지 못했습니다. 슈팅 스킬은 좋았지만 골대를 때리는 장면도 있었지만요.
기본적으로 몸이 무겁고 컨디션이 좋지 않아 보입니다. 라치오는 교체로 투입돼야 골을 넣는다는 카이세도를 선발 출전시켜서 꽤나 놀랐는데 심지어 정말 골을 넣어버렸습니다. 더 놀랐죠. 는 골이 들어가기 전에 상대 수비 얼굴을 때리고 골 취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내 일할 줄 알았다. 점점 무제배의 기온이 깊어지던 이번 경기. 하지만 이번 시즌 박스 안쪽에서 더 위력이 강해진 밀린코비치 사비치가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결승골을 92분에 터뜨렸습니다. 극적인 승리를 거둔 라치오. 아직 챔피언스리그 진출 경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베로나랑 붙어서 하는 얘긴데 라치오 진짜 팔에서 사기당한 것 같은데요. 마루시치 안 좋았을 때보다 더 심각해 보입니다. 특히 크로스. 심각하네요. 다음 경기입니다. 유벤투스와 제노아의 경기. 유벤투스의 3대1 승리로 끝났습니다. 최근 왼발만 사용하는 특성 때문에 유벤투스의 공격 템포를 자주 끊어먹는 쿨루세프스키도 오랜만에 의미 있는 경기를 치렀습니다. 드디어 그 왼발로 오랜만에 골을 기록했거든요. 오랜만에 유벤투스 역습 전술도 꽤 괜찮았습니다. 공격으로 전환되는 속도도 굉장히 빨랐고요. 항상 피를로 감독에게 문제가 되던 선수들 동선도 깔끔해졌습니다. 역습 시의 선택지가 굉장히 많아졌던 것이 눈에 띄었죠. 다만 제노아를 만나면 매번 부메랑을 쳐맞던 유벤투스는 이번에도 부메랑을 쳐맞을 뻔했죠. 특히 유벤투스 출신 피아차였는데요. 칼을 갈고 나온 것 같았는데요. 하지만 한 번은 슈체친이 선방에, 한 번은 슈팅이 허공을 가르고 맙니다. 어쨌든 두 경기 연속 경기력 측면에서 괜찮았던 피를로의 유벤투스, 피를로 프로젝트는 앞으로도 계속되겠습니다. 다음 삼프도리아와 나폴리 경기입니다. 나폴리가 2대0으로 이겼습니다. 경기 초반부터 라인을 굉장히 높게 끌어올리면서 플레이를 했던 삼프도리아였는데요. 하지만 나폴리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나폴리가 원터치 패스 위주로 아주 빠르게 공격 작업을 만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후반 막판에는 오시멘이 쐐기골을 박았는데요. 코로나 시국에 파티를 벌이다 감염돼서 멍청한 짓거리를 하긴 했지만 다시 기대치를 충족시키고 있는 오시멘입니다. 리그 3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기록 중에 있죠. 삼프도리아는 토오스비가 골을 넣긴 했는데요. VAR 결과 토오스비가 쿨리발리 어깨를 짚고 점프한 점이 지적이 되면서 취소가 되는 아쉬움을 겪었습니다. 다만 다음 라운드 인테리를 상대하는 나폴리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우선 로사노가 경고 누적이 되면서 다음 인테르전 출전할 수 없는 상태가 됐는데요. 이번 경기를 치르는 도중에 오스피나 골키퍼가 햄스트링 부상을 입으면서 역시 다음 인테르전 출전이 불투명해졌습니다. 챔스권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로마 역시 볼로냐를 1대0으로 이겼죠. 한편 로마는 브라이언 레놀즈가 드디어 세리아 무대에서 첫 선발 출전 기회를 잡았는데요. 아직은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참, 로마 입장에서는 아주 놀라운 일이 있었죠. 전설의 포켓몬이 경기장에 등장했습니다. 파스토레, 드디어 부상을 털고 이번 경기 교체로 출전했습니다. 다시 생각해도 놀랍네요. 이제 남은 경기는 8경기, 챔스권과는 승점 7점 차, 로마가 끝까지 챔스 진출 희망을 버리지 않길 기원해봅니다. 이번 라운드는 상위권 팀들이 모조리 이겼습니다. 피오렌티나와 아탈란타의 경기는 아탈란타의 3대2 승리입니다. 말리노프스키가 최근 괴물같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아탈란타입니다. 지난 경기도 어시스트만 2개를 기록했는데요. 이번 경기도 자파타의 첫 번째 골 우선 어시스트, 그리고 자파타의 추가골까지 어시스트를 했습니다. 두 경기 연속 어시스트 2개를 기록한 말리노프스키는 최근 3경기에서 어시스트만 5개를 몰아치고 있습니다. 반면 먼저 2골을 내주고 가라앉던 피오렌티나에는 블라우비치가 있었습니다. 이번 경기 역시 좋은 모습이었죠. 57분 2대1로 따라가는 골을 넣은 데 이어서 9분 뒤에는 기어이 동점골까지 뽑아냈습니다. 시즌 15번째 골을 넣으면서 득점 순위 공동 5위까지 올라간 블라우비치, 진정한 피오렌티나의 소년가장이 되고 있는데요. 다른 팀원들이 안 도와줍니다. 겨우겨우 동점을 만들었더니 쿼라타가 핸드볼로 페널티킥을 내주고 맙니다. 결국 이 PK가 승부를 가르고 말았습니다. 이제 이번 라운드 마지막 경기입니다. 베네벤토와 사스올로의 경기는 사스올로의 1대0 승리. 부상으로 주전급 공격수들이 대거 빠진 사스올로에는 보가가 버티고 있었습니다. 상대 선수 바르바의 자책골로 기록되긴 했지만 사스올로의 결승골도 보가의 드리블 돌파로 시작돼서 만들어졌고요. 조금씩 다시 폼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보가입니다. 사스올로의 공격 쪽에서 보가가 성과를 냈다면 수비 쪽에서는 콘실리 골키퍼가 힘을 냈습니다. 결정적인 선방들을 여러 차례 해내면서 실점을 막았고 특히나 굴절돼서 날아오는 어려운 공도 다 막아내면서 승리를 지켜냈습니다. 이번 라운드는 1위부터 8위까지 모든 팀이 승리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챔스 경쟁, 유로파 경쟁이 졸라 빡세진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저는 뭐 다 모르겠고 인테르는 1위니까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 높은 데 앉아서 턱주가리 내밀고 쳐다본 게 좋아 뒤지겠냐? 이제 이번 라운드 주요 기록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크로토네의 코피지지는 세리아 데뷔골을 넣었습니다. 칼리아리의 비카리오 골키퍼는 세리아 데뷔전을 치렀고요.
마지막으로 인테르, 후반기 시작 이후 11연승을 달리면서 이 부분 세리아 신기록을 세웠습니다.